동안 DNA 상대량을 그리고 각각의 일부를 나타낸 거고요. 이 동물은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으로 대소 AA를 갖고 있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여기서는 핵상부터 표시를 해보면요. 얘 2n이죠. 그리고 여기서 복제축하면 여기 2n 곱하기 2 그리고 여기는 n 곱하기 2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요. 나가 A랑 B의 핵상이 서로 다르대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핵상이 다른데 n에서 2n 되는 거 돼요? 분열 과정에서? 안 되죠. 그럼 얘는 무조건 A가 2n이고 B가 n일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정상적인 분열 과정에서 2n이 n으로 넘어갈 때는 실제로 2n 곱하기 2에서 n 곱하기 2로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론은 나는 지금 우리한테 감수 1분열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간 1에서 3 중 A, B가 관찰되려면 당연하게도 감수 1분열 시기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A, B가 관찰되는 시기는 A는 2n 곱하기 2가 관찰되는 2에서 관찰될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n 곱하기 2가 관찰되는 3에서 관찰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A, B의 핵상을 각각 쓰시오. 그럼 서술형 나오는 학교에서는요. 사실은 곱하기 2는 우리가 임의로 그냥 복제된 여부를 포함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실제 핵상은 그냥 2n, n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기 보시면요. 구간 1의 세포에는 대립 유전자 대문자 A의 여부를 물어봐요. 그럼 결론, 얘는 애초에 대소 AA잖아요. 그럼 무조건 대문자 A가 있겠죠. 왜냐? 문제에서 얘들의 유전자형이 대소 AA라고 줬으니까요. 자, 그리고 2번 구간 1의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구간 1 자체가 2n이에요. 그럼 얘는 2n은 몇 자리예요? 그쵸? 그러면 염색체 수가 8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A는요 2n 곱하기 2예요. 그럼 염색체 수가 16개일까요? 아니죠. 똑같이 2n이기 때문에 염색체 수 8개겠죠. 다만 가로치고 여기 써주세요. 염색 분체 수는 몇 개일까요? 그쵸. 왜냐? 8개에서 복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음에 4번. B에 대립유전자 대문자 A가 있다면 C에는 대립유전자 머시기가 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얘들은 지금 양상이 이렇게 되죠. 일단 2n 곱하기 2라면 이런 식으로 염색체가 존재하잖아요. 여기 대문자 A, 여기 소문자 A. 근데 지금 전체가 B에 대문자 A를 갖는 염색체가 들어왔대요. 그럼 결론 C에는 무슨 유전자 갖는 애가 들어왔을까요? 그쵸. 그래서 여긴 소문자 A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 5번. B의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은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B는 지금 n 곱하기 2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얘는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줬냐면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을 이미 여기 그래프에서 줬잖아요. 그럼 결론은요. 우리가 지금 궁금한 B는 n 곱하기 2예요. 그럼 n 곱하기 2의 그때 DNA 상대량은 2라고 문제 보기에서 아예 명시를 해줬죠. 그럼 여러분들은 저걸 읽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DNA 상대량이 2다라고 나올 거고요. 자, 그럼 C 같은 경우는 n 곱하기 2예요. 근데 이거 2에는 8자리거든요. 그럼 첫 번째, n일 때는 염색체 수 몇 개? 4개. 근데 복제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염색 분체 수 몇 개? 그쵸. 그래서 8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4번 쭉 보시면요. 구간 1은 아직 2n입니다. S기를 안 거쳤으니까 얘는 G1기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죠. 자, 그럼 G1기에는 핵막을 갖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맞고요. 자, 2번. 구간 2의 세포에는 뉴클레오솜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별표 치고 써주세요. 그냥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건요. 모든 시기에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3번 볼게요. 구간 3에 이가염색체가 관찰된다. 그럼 이가염색체가 관찰되려면 일단 2n이어야 돼요? n이어야 돼요? 2n이어야 되죠. 복제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죠. 그럼 구간 3을 봤더니 2n 곱하기 2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땡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얘는 맞게 고치면 구간 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 4번. A에는 대립유전자 대소가 모두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냐? A는 2n 곱하기 2고요. 얘 애초에 2n일 때 대소 AA가 모두 있으니까요.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자, 5번.
A가 BC로 분열되는 과정에서는, 즉 2n에서 n으로 되는 과정에서는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냐? 뭐의 분리가 일어나요? 그쵸. 상동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얘는 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A의 염색체 수는, 그럼 A를 보니까요 2n 곱하기 2예요. 자, 그럼 2n 곱하기 2의 염색체 수는 B라고 하는 n 곱하기 2의 2배 맞나요? 맞죠? DNA 상대량은 4배일까요? 몇 배 차이 나요? 2배 차이 나죠. 왜냐? 분열 한 번 일어났을 때 차이니까요. 그래서 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C는 2n n 곱하기 2예요. 자, 그럼 n 곱하기 2의 DNA 상대량 얼마? 2죠. 그래서 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여기 뒤에 236쪽 보고 문제 또 같이 한 번만 연습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236쪽은 사실은 이제 뭐 추가로 더 배우는 게 있기보다는 그럼 이 생식세포 형성 자체가 과연 유전적 다양성에 어떤 의의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첫 번째, 먼저 생식세포를 형성하는 게 왜 중요한지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 우리가 생식세포의 형성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최종적으로? 부모의 생식세포가 만나서 정자 난자가 만나서 뭐가 만들어져요? 아기가 만들어지죠? 아기 또는 자손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결론은 이걸 조금 고급스러운 말로 생식세포의 생명의 연속성을 유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결론은 자손은 어쨌든 부모의 생식세포 접합을 통해 태어나고요. 중요한 건 자손의 체세포 염색체 수와 DNA 양은 부모와 같죠. 즉 결론은 세대가 거듭된다 하더라도 염색체 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부모와 같게 유지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생물은 이렇게 부모한테서 유전자를 물려받고 이걸 자손한테 전달하면서 생명의 연속성을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양성이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높은 게 좋아요.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가 이가염색체라고 하는 건요 상동염색체의 접합이었잖아요. 근데 얘들이 밑줄 그을게요. 세포 중앙에 무작위로 배열됩니다. 즉 밑에 거 보시면요 무작위로 배열되는 케이스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요 단순히 부계 모계가 일렬로 쭉 나열되는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쪼개질 때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부계 거 일부, 모계 거 일부가 자손한테 전달될 수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배열이 되면서 얘들이 지금 유전적으로 다양한 생식세포가 형성된다라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이런 식으로 생식세포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여기 밑줄 그을게요. 우리가 N쌍의 상동염색체를 가지잖아요. 그럼 이 N쌍은 몇 개씩으로 구성돼요? 2개씩으로 구성되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생식세포를 만들 때 2개씩으로 구성되는 상동염색체 N쌍 중에서 N개만큼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이 작업을 N번만큼 거치겠죠. 이해되셨나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3개의 상동염색체 쌍을 가져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세트, 또 한 세트, 또 한 세트. 그럼 저는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중에서 한 개씩 고를 거잖아요. 그럼 빨간 색깔은 2개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죠. 그와 동시에 파란색도 2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죠. 보라색도 2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죠. 그래서 결론은 만들어질 수 있는 염색체 조합이 2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반화해보면 N쌍의 상동염색체에서 내가 생식세포의 조합은 2의 N승만큼이다. 즉 2개 고르는 작업을 N번만큼 해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유전자형이 대소대소예요. 그럼 대대, 대소, 소대, 소소 이런 식으로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유전자형의 가지수까지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가 감수 분열을 통해서는 염색체 조합이 다양한 생식세포가 형성되고요. 그리고 이런 생식세포가 딱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죠. 만든 다음에 무작위로 수정되죠. 그래서 결론은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는 의미는 나중에 어떤 환경 변화가 있을 때 살아남는 개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왜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거에 취약한데 모든 애들이 다 취약해요. 그럼 운이 안 좋게도 어떤 병이 발생한다면 싸그리 멸종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런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은 종을 유지하고 진화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측면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사실 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좀 풀어볼 건데 사실 대표 자료 3번 같은 경우는 좀 추가로 설명드릴 게 있어서 우리가 일단 뒤로 넘어가서 한번 개념적인 거부터 먼저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44쪽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44쪽에 11번, 13번 두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11번, 13번 시간은 한 4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쵸. n이 일하면 2n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보자. 일단 1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1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가주시면 좋아요. 어떻게 기계적으로 가냐면 여기 2n, 여기 일단 2n 곱하기 2, 여기 n 곱하기 2, 그리고 여기 n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냐? 분열 2번 일어나기 때문에 생식세포 분열의 양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 자체가요. 가에 1, 2, 3 중 한 시기에 관찰된 세포를 나타낸대요. 그럼 생각해봐요. 중앙에 배열되어 있다가 지금 찢어지고 있는 시기죠. 우리 중앙에 배열되는 시기 언제였어요? 중기죠. 그럼 얘는 중기 그 다음 시기는 언제일까요? 후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 후기가 제일 많이 헷갈려요. 감수 1인지 감수 2인지 볼 때 헷갈릴 때는 얘들을 합쳐보시면 됩니다. 합치면 이런 양상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요. 합쳤을 때를 보니까 2n이에요? n이에요? n이죠. 그럼 결론. 얘는 n 곱하기 2 양상인 거예요. 그럼 감수 1분열 후기일까요? 감수 2분열 후기일까요? 그쵸. 그래서 얘는 감수 2분열 후기이기 때문에 감수 2분열 후기라면 n 곱하기 2예요? 2n 곱하기 2예요? 그쵸. 그럼 n 곱하기 2가 3이다 라는 거 왼쪽 그림과 대조하면 볼 수 있죠. 그래서 결론. 나는 구간 2에서 관찰된다는 먼저 틀리고요. 자, 기억. A에는 대문자이가 있다. 그럼 질문. 얘들은 원래 무슨 관계예요? 그쵸. 그럼 염색분체끼리는 서로 유전자가 서로 어때요? 같아요. 그쵸. 그럼 A에는 대문자이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 구간 1에는 이가염 색채가 관찰된다. 구간 1은 S기거든요. 그럼 질문. S기에서 이가염 색채 형성될까요? 아니죠. 굳이 따지자면 감수 1분열 전기에서 형성되죠. 적어도 복제 중인 시기인 S기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리을. 구간 3의 세포와 생식 세포는 핵 1개당 DNA 상대량이 같다. 자, 그럼 3은 N 곱하기 2예요. 생식 세포는 최종적으로 다 끝난 N이죠. 그럼 이거 핵 1개당 DNA 상대량이 동일할까요? 아니죠. 뭐는 동일해요? 그쵸. N인지 핵상은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 한번 볼게요. 13번 먼저 보시면요. 얘는 EN인지 그리고 염색체 수를 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럼 가를 봐봐요. 가 일단 EN이에요? N이에요? EN이죠. 그때 염색체 수 몇 개일까요? 4개죠. 오케이. 자, 나는 EN이에요? N이에요? N이죠. 그때 염색체 수 몇 개예요? 4개죠. 마지막으로 다는 염색체, 다는 N이에요? EN이에요? N이고 그때 염색체 수 몇 개? 그쵸. 그럼 질문. 나가 A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왜냐? 나가 EN일 때는 염색체 수 몇 개예요? 그쵸. 그럼 자동으로 나는 누구 거? B 거. 그럼과 동시에 B가 EN은 8짜리죠. 그럼 가랑 다는 누구 거예요? A죠. 왜냐? 가랑 다는 B가 될 수 없으니까요. 그럼 보기 끝났죠? 보기 보시면요. 자, 가와 다는 모두 A의 세포이다. 맞죠? 자, 니은 A의 체세포 분열 중기세포. 그럼 질문. 체세포 분열 중기는 일단 EN이에요? N이에요? EN이고 복제 됐어요? 안 됐어요? 그쵸. 그럼 EN은 4짜리가 A거든요. 그럼 얘 염색 분체수 몇 개일까요? 그쵸. 그리고 나 봐봐요. 나는 N은 4짜리인데 복제 됐어요? 안 됐어요? 나 복제 됐죠? 그럼 N 곱하기 2의 염색 분체 수는 N은 4일 때 몇 개일까요? 그쵸. 그럼 이렇게 풀면은 계산이 쉽게 나오죠. 즉 2N 곱하기 2는 A는 2N은 4기 때문에 4 곱하기 2. 그리고 나는 N은 4짜리잖아요. 근데 곱하기 2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8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니은이 맞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디귿. B의 체세포 분열 중기에는 4쌍의 상동염색체가 있다. 그럼 B는 2에는 8짜리거든요. 그럼 이거 몇 쌍 있을까요? 상동염색체가? 4쌍 있겠죠. 그럼 이거 하나만 연관지어 써볼게요. 그럼 이가염색체도 몇 개 있어요? 4개 있겠죠. 왜냐? 4쌍이 묶여서 이가염색체 하나씩이 되니까요. 그럼 염색체는 몇 개 있어요? 염색체는 8개 있겠죠. 즉 굳이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세트가 4개 있기 때문에 이가염색체는 4개 있는 거죠. 근데 이가염색체 자체가 결국 염색체 몇 개로 구성돼요? 그쵸. 그래서 2 곱하기 4에서 염색체 수는 8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5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사실 이거를 유전자랑 연계해서 보는 게 제일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241쪽 한번 볼 건데요. 241쪽 우리가 힌트를 좀 드리고 여러분들이 풀어볼게요. 자, 힌트 일단 보시면요. 왼쪽에 그림 보이잖아요.
얘가 지금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거예요. 그럼 봐봐요. 1이 일단 2n이면 2는 뭘까요? 뭘 거쳤을까요? 복제 거쳤겠죠. 그럼 2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쵸. 3은 n 곱하기 2죠. iv는 뭐예요? n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봐요. 얘들을 비유하자면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1이 엄마한테서 받은 거, 아빠한테서 받은 거 한 세트 가져요. 그럼 여기 자리에 유전자들 있겠죠. 자, 이 같은 경우는요, 복제됐어요. 요렇게 가지죠. 그리고 요렇게 가지면서 자리가 이런 식으로 있겠죠. 자, 3은요, 요렇게 만약에 빨간 색깔이 왔다 치면요, 이렇게 있겠죠. IV는 마지막으로 요렇게 있겠죠. 자, 그럼 재밌는 게 뭐냐면요, 1에서 어떤 유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개예요? 2개죠. 2에서는 몇 개예요? 3에서는 IV에서는 1개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표시한 노란 색깔끼리 유전자가 반드시 똑같아야 될까요? 아니죠. 엄마 거 아빠 거니까 달라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잘 봐요. 여기서 노란 색깔끼리는 유전자 종류가 반드시 똑같아야 될까요? 그쵸. 그럼 결론은 뭐냐면요, 1, 2, 3, 4에 들어갈 수 있는 유전자의 최대값은 1은 2개, 2는 4개, 3은 2개, IV는 1개밖에 없는 거죠. 즉 결론은 가에서 대문자 A 2개 갖는 거가 IV에서 오면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IV가 가랑 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IV에 올 수 있는 유전자는 0 또는 1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 힌트로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한번 풀어보고 오늘 여기까지만 한번 풀이해볼게요. 두 번째 시간 때는. 그래서 이거 시간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풀어보고 한번 풀이를 해봅시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유전자형이 대소, 대소, 대대이다 라는 것까지를 잘 보시고 풀어야 되겠죠.
자, 얘들아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자,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 1은 어쨌든 2n이기 때문에 얘가 대대잖아요. 그럼 핵심이 이거예요. 생각해봐요. 곱하기 2가 달려있는데 1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미 2배로 복제됐기 때문에 1은 절대 못 나오죠. 그리고 n자리는 2 못 가지죠. 그럼 우리가 다를 보시면요. 대문자 b를 하나 가질 때 대문자 d는 2개 갖는 거 보여요? 결론은 1과 2를 모두 가질 수 있는 건 2n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가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1에서는 대문자 a 하나, 대문자 b 2개 하나, 대문자 d는 2개 갖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저기서 지금 이 자리는 IV 내지는 NN은 절대 못 올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라가 IV가 되겠죠. 그럼 IV의 특징은 뭐냐면요. 얘는 지금 대문자 B를 안 가진대요. 그럼 여기 무슨 B 들어갔을까요? 소문자 B 들어갔겠죠? 그리고 어차피 D는 대문자 D만 가지기 때문에 대문자 D 하나 가질 거고요. 나머지는 모르겠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봐봐요. 3 같은 경우는 그러면 소문자 B 하나, 대문자 D 2개가 복제된 상태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요. 지금 문제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4래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지금 나 같은 경우가 3이잖아요.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어쨌든 여기서 나가 만약에 3이 된다면 얘들 같은 경우는 대문자 B는 안 가지고 소문자 D는 2개 가지는 거죠. 하나인데 복제됐으니까요. 그럼 얘가 만약에 2가 된다면요. 그때는 대문자 B를 지금 이렇게 복제되게끔 가지니까 얘가 2개 되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4가 된다가 맞는 설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된다면 불가한 이유가요. 만약에 나가 2잖아요. 그럼 나 같은 경우는 대문자 B 2개 가질 때 대문자 D는 무려 4개 가지죠. 그럼 6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일단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지금 얘들이 갖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럼 3 같은 경우는 대문자를 하나 갖는데요. 그래서 얘는 대문자에 여기 하나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1부터 IV 중 어떤 건지는 썼고요. 자, 그럼 보기 보시면요. 1번 가에서 가는 지금 2입니다. 그럼 2에서 대문자 D는 몇 개? 4개죠. 2 곱하기 2니까. 그래서 4고요. 자, 나는 3입니다. 그럼 3은 2n이에요? n이에요? n이죠. 자, 그리고 다는 1이에요. 그럼 1에는 당연히 소문자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다의 유전자형. 그럼 다는 지금 1이거든요. 그럼 유전자형이 대되겠죠. 문제에서 줬던 것처럼. 그리고 IV 같은 경우는 대소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 끼워 맞췄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보기 보시면요. B는 2다. 맞고요. A와 C는 같다. 얘도 맞죠. 자, 그리고 다는 1이니까 2n. 아, 죄송해요. B가 0이죠. 그리고 A와 C는 같다가 적절한 설명. 자, 그리고 다와라의 핵상은 다르다. 그럼 다 같은 경우는 1이기 때문에 2n이고요. 라는 IV이기 때문에 n이죠. 그럼 2n과 n의 핵상이 다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리고 4번. 세포 한 개당 소문자의 DNA 상대량은 다와라가 같다. 그럼 다 같은 경우는 1이기 때문에 지금 소문자의 몇 개 있을까요? 1개 있죠. 자, 라는 IV예요. 그럼 IV, 대소대에 소문자의 몇 개 있어요? 없죠. 그래서 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 5번. 1로부터 유전자형이 대소대인 생식세포와 그와 동시에 소대대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냐? 지금 우리가 IV가 대소대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맞고요. 자, 마지막으로 6번. 가는 지금 2거든요. 자, 그럼 2 같은 경우